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중에 네.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로 뭐 베트남에 뭐 얼마 정도 살면 뭐 소득 기준이나 범죄 경쟁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지금 보면은 베트남에서 뭐 1년 살면은 뭐 어떻게 되고 6개월 살면 어떻게 되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댓글에 베트남 6개월 살면은 범죄가 면제된다 하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정확한 거는 베트남에 6개월 살면이 아니고요. 이 여자와 같이 6개월 살면은 면제가 되는 게 건강검진이라든지 한국의 그 우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면제가 돼요. 두 가지만. 예, 두 가지가 면제되고, 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 신랑 소득, 그 베트남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신랑분이 여기 와서 혼자서 1년 이상 살았어요. 한 2년 살았어요. 그동안에 한국의 세금 신고를 안 하는 베트남 업체에다가 여기 취직을 해갖고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신랑은 여기 소득 증명을 한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 신랑분은 이 여성을 초청을 할 때 소득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베트남. 예, 아니, 한국 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살든가, 아니면 베트남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같이 지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증명이란 한 후에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주 등록을 두 사람 동시에 같은 집에서 했다는 증명을 하거나 이런 증명이 돼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베트남에 1년간 들어와 있으면은 인정을 해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저런 분들이 뭐냐면은 정보가 과거 정보예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정보는 항상 과거 걸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는 한국 혼인신고 하고 6개월 이상 만약에 하면은 교육이 면제가 되고 건강검진이 면제가 되고 1년 이상 같이 살면은 신랑 소득과 신부 공부가 면제가 돼요. 1년 이상. 그 대신 그러고 이거는 한국 혼인신고 된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만 해놓고 한국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그는 1년 동안 베트남 혼인신고가 됐죠. 그러면 신랑이 거주증을 만들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주증 주소, 그 다음에 신부도 거주 등록을 했을 때 이 주소가 동일하고, 안 그러면 신부 이름으로 뭐 임대 계약서를 썼고 신랑은 그 주소로 거주 등록을 해놨거나 이런 증명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베트남 현지에서 사시는 분들 한국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을 영국 귀국을 하려고 신부를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혼인신고를 하고 이럴 경우 그때는 같은 거는 증명만 해주면 되고, 신랑분이 여기서 1년 살았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분이 여기서 10년을 살았던 얼마를 살았던 이 신부를 과거에는 이 신부를 만난 지 뭐 몇 개월 이렇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45일이에요. 그러다가 6개월, 근데 그 6개월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났지 증명을 뭘로 할 겁니까? 응?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영사에서 보는 거는 베트남 혼인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1년, 그래야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면제가 돼요. 범죄도, 자, 저분이 6개월 그랬잖아요. 6개월 아닙니다. 1년입니다. 예. 그리고 임신을 신부가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20주. 임신 20주가 되는. 그 대신, 자,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중에도 왜 미성년자 또는 아동 성범죄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주가 지나서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해서 이제 아기가 출산할 때 거의 다 되면은 웬만하면 출산한 걸로 간주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20주가 되기 이전에는 그 남자 자식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혼자 베트남 6개월 살았다고 면제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에 했던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사실은. 예.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베트남이든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호치민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여자를 그동안에 사귀고 같이 동거도 했어요. 동거를 했는데 동거한다고 해서 주소를 옮겨놓고 종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신랑분은 뭐 무비자로 캄보디아 왔다 갔다 다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 가려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득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국 가서 나중에 신부를 초청하든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문의원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에 올라오는 걸도 다 믿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댓글에 다른 분들이 올렸다고 해서 그걸 믿느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고 왜 네이버에 이렇게 왜 검색을 했어도 보면은 뭐 글이 어떤 설명이 나와요. 이 설명 글이 언젠가 날짜 그것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 결혼을 서류 진행하는 방식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옛날에 바뀌고 그러고 대사관의 비자 어떤 뭐 조건이라든지 면제 이런 것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거죠. 또 그 신랑 원래 하신 말씀 있어요. 자,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직업이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주식 매매, 그 다음에 뭐 선물 투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뭐 600만 원, 700만 원씩 저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돈 잘 벌어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600만 원, 700만 원 버니까 이걸로 수입을 증명한. 그는 주식 투자는 수입 증명을 안 됩니다. 주식은 본인이 매매를 안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그 주식 시가에 대한 걸 5%로 소득을 인정을 해줘요. 사고 팔 앞이면 안 돼요. 새로 산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난 것만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차익이 얼마 남았다고 해서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왜 1년에 한 번씩이든 왜 어떤 회사에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보면 배당을 해 주잖아요. 배당을 해 주는 거는요, 정식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거기 배당을 해 주는 것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면 거기 배당금 얼마 받았다고 딱 뜹니다. 그거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내가 매매만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돈 잘 법니다. 된다. 절대 아니고 배당 받는 금액, 소득 금액 증명서에 나오는 그 금액만 인정이 되고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금액 그걸로서 요일로 계산해서 소득 산정한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며칠 동안 한 3분 정도가 상담이 왔는데 뭐 다른 데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소득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혼을 생각을 하는데 하는 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매매 갖고 소득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것 그걸 아시고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배당받는 거 주식에 대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돼 갖고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데가 있고 여러 번 나눠서 해주는 데도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식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금액 증명을 떼면 배당 얼마 받은 거 딱 나옵니다. 그거만 인정이 되고 그 사람 나머지 재산 그리고 또 월요보험료를 갖고 하든가 재산도요. 어떤 분들 이런 분 있어요. 내가 아파트를 5억 주고 샀는데 5억이라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가 3억을 대출을 냈어요. 그러면 2억이 차익이 발생하니까 내가 2억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냐? 5억짜리 아파트 보통 공시지가를 떼면요. 2억 8천에서 3억 안쪽 나옵니다.
서울 서울 한복판은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서울 경기권 인근 지방으로 봤을 때 보면은 5억짜리가 한 2억 8천 정도 나오는데 이분이 3억 대출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2천이에요. 재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거지 실매매 가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계신 분들, 시골의 땅 이런 거 갖고 농지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시지가가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재산 갖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이 결혼을 하실 분들은 본인 소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결혼 진행하셔야 돼요. 안 되는 분들이 결혼해하고 지금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